예,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5년 8월 27일 수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 초반에 4포인트대 진폭이 빠르게 발생한 뒤에 진정되면서 하루 종일 볼벤 이격 좁히는 과정에서 하루 종일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왜 오늘 이런 움직임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되는지 하나씩 개장 전 체크사항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야간 선물은 0.34% 상승 마감했었고요. 이 과정에서 외국인은 선물을 631억 매수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보다 조금 더 올라서 출발한 0.52% 상승 출발 후 아침에 고점 대비 1% 이상 흔들다가 꼬리 달면서 0.28% 상승 마감으로 오늘 종료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경기 실사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91.0으로 발표되며 전월 90.0 대비 상회했습니다. 이는 관세 협상과 소비 쿠폰이 풀린 결과로 일시적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토마스 바킨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오늘 새벽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걸린 옵션은 양매수 상태고요. 양쪽에 5에서 7%의 변동 배팅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현재가 대비 위로 192달러 정도, 아래로 170달러 정도의 평균 배팅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 SK 하이닉스는 61선 돌파, 시작 후 27만원대 재도전할지 혹은 8월 22일 저점 테스트를 하며 24만원대를 위협할지 내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 변동성의 중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전망치는 매출액이 45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전망되고 있고 주당 순이익은 1.01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3분기 가이던스가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이 흐름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변수는 중국 매출입니다. 중국 정부가 H20 칩을 사용을 하지 말라는 이제 사용 금지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죠. 보안 사유를 이유로 들었는데 엔비디아는 H20을 수출하는 대신에 중국 매출의 로열티 15%를 제공하는 조건을 걸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변수가 되니까 오늘 이제 시장은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에. 8월 26일 블록딜 옵션 거래대금 현황을 보면요. 당일 기준 콜옵션은 92억 원이 발생했고요. 이는 평균 수준이 됩니다. 풋옵션은 290억 원이 발생하면서 평균 이상 거래가 나왔는데요. 외국인이 풋옵션 매도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금융투자가 풋옵션 매수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본주 90만 주, 우선주 13만 주가 신청됐고요. 14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9월 미국 금리 인하 확률은 잭슨홀 미팅 이후 변동이 계속 지속되면서 87.3% 정도 잡혀 있습니다. 글로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을 통보하는 서한을 SNS에 공개했고 임기가 2038년까지인 리사 쿡 이사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시장은 그동안 리사 쿡 이사가 금리 동결을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연준 이사회 과반을 정부에 충성하는 인물로 채울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예정대로 현지 시간 27일 0시 1분부터 인도산 수입품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통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의 4차례 전화를 모두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아시아도 모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피하고 있다면서 인도에 대한 트럼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정부 지출을 확대했다가 3.3조 유로의 빚을 져 재정 위기에 처한 프랑스 정부가 의회 투표를 통해 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제통화기금 IMF의 개입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정치권의 분열이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프랑스 국채 10년물은 17년 만에 최고치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이거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약한 거고요. 이따가 텔레그램 파생반 텔레그램에 올라온 내용들을 또 오전 거를 좀
좀 타임라인식으로 살펴볼 예정이지만 거기에 나온 내용도 아주 압축해가지고 올려놓은 글이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리뷰에서 언급드렸던 대로 어제 리뷰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대로 오늘 장 초반에는 MSCI 리밸런싱 효과로 인해 변동성이 발생한 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굳이 선제적으로 방향성을 앞세워 나갈 필요가 없으니 미결을 축소하면서 대기 관망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요거는 어제 발생을 했었는데요. MSCI 리밸런싱은 오늘 이제 남은 편출입 종목들 일부가 기관 거래가 좀 나오면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언급을 어제 드렸죠. 오늘은 파생반에 올려드렸던 정혜원 파생반에 올려드렸던 아침에 이제 개장 전에 올려드립니다. 1차 지지라인과 2차 지지라인 사이의 구간이 평소보다 좀 협소했는데 이는 매물대와 옵션 계산에 의한 것으로 가감없이 그대로 적용해서 올려드렸던 것이고 1차 지지였던 428 자, 오늘 1차 지지라인으로 봤던 428자리를 여기가 이제 부근 여기 428이 여기니까요. 여기 부근을 처음에 지지를 했고 순간 반등 나왔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7만 원을 위협하면서 그 자리가 순간 이탈이 나왔는데 곧바로 상당히 짧은 구간에서 2차 지지가 직면에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2차 지지는 426.8을 언급드렸었는데 오늘 실제로는 426.85로 한 틱 차이로 찍고 터닝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차 지지였던 428을 초반에 지지하다가 순간 삼성전자가 7만원 자리를 아슬아슬하게 위협하기 시작하자 밀렸는데 2차 지지로 잡아들인 426.8을 한 틱 차이로 곧바로 도달한 뒤 V턴 입소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시장은 돌벤 이격을 줄이면서 볼린저 밴드 상하단 변동만 보이다가 종가까지 대체로 관망 혼조세를 보인 채 종료했죠. 이거는 실시간때 다 잡아드리고 장세 판단 해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여기 볼벤 이격이 더 좁아질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좁아지는 과정에서 좁아졌다가 그 자리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장세로 이어지고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질 않았으니까요. 힘을 주지 않는 거죠. 너무 이제 진폭이 좁아지니까 제가 여기서 표현하기로는 50m 달리기 50m 구간을 왕복하다가 너무 좁으니까 그 구간을 100m로 넓혀가지고 왕복만 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살짝 넓혀져서 100m로 넓혀져서 왕복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 구간을 살짝 돌파하면서 마치는 프로그램 영향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외국인 선물도 살짝 여기서 개선되기도 했는데 대체적으로 프로그램 영향으로 조금 더 꼬리를 많이 다는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망 혼조세를 보인 채 종료했고 변동성 바톤을 일단 당장 일정을 앞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넘겨줬습니다. 종가에는 합병 이슈가 생긴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추가되며 2천억대까지 확대되었던 매도 금액을 모두 매수로 돌려놓는 움직임이 나왔고 투시는 선물에서 기존 매수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약 1,500억 원 가량의 환매도를 늘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원래 종가에 들어오는 거 투시는 보통 신규 포지션이 많았는데 오늘은 환매도를 더 많이 환매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이제 보다 덜 적극적인 겁니다. 보수적인 종가 돈이 유입된 거죠. 보수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축소한 거니까요. 매도를 강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늘 위클리 옵션은 장중 풋옵션 프리가 조금 더 붙어있는 편이었으나 종가로는 대체로 다시 완화되며 콜옵션 풋옵션 모두 비슷하게 평소보다 조금 더 프리가 붙어있는 채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만기 전날인 위클리 옵션을 중심으로 변동성 베팅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상대적으로 외국인은 외가 콜옵션 풋옵션 양매수 그리고 개인은 외가 콜옵션의 수요가 많았고 반대로 금융투자는 외가 콜옵션 매도 수요가 많았습니다. 자 이제 파생반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던 오늘 오전 내용을 타임라인식으로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혜원 방이고요. 8시 59분 내용부터 12시 20분 내용까지 점검하면서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 59분에는 이거는 제가 실시간 방송을 계속 이제 진행하면서도 각 시간대마다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트레이딩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나는 요렇게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는 것을 참고해서 트레이딩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영상의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를 보시고 텔레그램 상단방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네, 보겠습니다. 8시 59분에는 외국인은 프리장 시간 동안 야간 선물 매수를 600억대 정도 했던 것을 대부분 매도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려놓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대기하며 관망세가 나오기 쉽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출렁임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엔비디아는 양쪽 옵션을 통해 5%대 이상의 변동성 베팅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자마자 밑으로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8시 59분이니까요. 9시 1분에는 삼성전자가 순간적으로 7만원을 찍는 등 본장 시작 변동성이 일단 거칠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생긴 갭을 벌써 커버하는 시간이었죠. 1차 지지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거 9시 3분에 말씀을 드렸고요. 9시 7분에는 진폭은 4.05까지 빠르게 나왔습니다. 한 번의 움직임에서 4에서 6포인트 내로 들어오면 일단 진정될 것도 생각하면서 볼 수급 상태였고요. 4에서 6포인트의 중간인 약 5포인트 정도 4.95에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서 진정되었죠. 9시 8분에는 요즘은 대형주들 덩치 종목들이 단체로 섹터로 묶여서 움직임이 거칠다 보니 실제 시총이 빠르게 움직이는 수급 대비 거친 모습들이 자주 나옵니다. 참고하셔서 진정되는 자리들을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9시 16분에는 삼성전자는 7만원부터 아래로 취약한 편이라 7만원을 지키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체크를 했었죠. 자, 그리고 차트의 표기를 하나 일봉상 체크 하나 해드렸고요. 9시 20분에는 삼성전자가 7만원을 위협하니 시장 음봉이 발생하며 저점 테스트를 합니다. 즉 사수싸움을 한다. 저점 사수싸움을 한다라고 언급드렸죠. 이거를 깨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얼마나 될지,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얼마나 될지를 체크했다라는 겁니다. 자, 위클리 옵션 만기 베팅 포지션 현황을 9시 23분에 짚어드렸는데 외국인은 당시에 약간 하방으로 구축이 돼 있었습니다. 장 초반에는요 이걸 돌려넣어서 양매수로 바꾸긴 했습니다. 장중에 개인은 상방 먼저 보였죠. 개인이 위클리 콜옵션을 이때 15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전일 15억과 합쳐서 약 30억 이상이 들어오면서 콜옵션부터 녹일 필요가 있었던 시장입니다. 금융투자는 반대로 개인들의 외과 콜 매수를 반대로 매도로 이제 대응을 해줬죠. 그래서 9시 25분에는 현재 개인들 위클리 콜옵션이 어제 오늘 30억대 매수 상태이고 어제 거는 좀 녹았긴 했고 오늘 15억이 중요했던 거죠. 그 다음에 9시 28분에는 2차 자 여기죠. 여기 급락한 뒤에 여기가 바로 어떻게 됐어요? 2차 지지 라인이죠. 2차 지지 테스트 삼성전자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2차 지지 테스트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순간적으로 회복했습니다. 7만원을 위협하던 삼성전자가 698을 찍자마자 거의 보합 근처까지 바로 회복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2차 지지에서 방어가 세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요때 보시면 네, 오늘 평소보다 1차 지지와 2차 지지의 간격이 좁습니다. 그리고 1차 지지 이탈하니 바로 2차 지지가 나오면서 직면했는데 그 자리에서 삼성전자 방어가 나오면서 이제 반등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파생반에 계신 분들이 꽤 계시니까 방송 중에 또 이렇게 라인이 적중했다라는 이 참여자분들, 파생반 분들의 댓글 채팅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9시 30분 라인 적중, 2차 라인 진입 그리고 아주 잘 활용하셨다. 그렇죠? 이 수급에 더 내려갈 줄 알았는데 상대적으로 1차와 2차 좁았던 것 같다. 2차 라인 진입, 컨적중 아주 잘 활용하셨다라는 말씀 피드백 주셨고요. 그 다음에 더 안 내려간다. 너무 짧게 잡아서 너무 더 안 내려갔다. 하방 라인 정확했다. 거기서 절반 청산하고 보셨는데
여지없이 반등이 나왔다. 물론 항상 이제 이거는 오늘 좀 이제 제가 좁게 이제 설정을 해드려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이렇게 좁지는 않습니다. 평소에는 좀 넓은 1차에서 2차는 좀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2차 라인 진입했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2차 라인은 이제 진입하셨다라는 거죠. 예, 진입. 그런 것도 이제 언급을 채팅을 갈무리를 좀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5의 적당한 진폭이 발생 했고요. 그 다음에 차트의 표기 이렇게 잡아 드렸죠. 요거는 이제 파생반에서 이제 요 라인 좀 보자 이거였는데요. 여기가 1차 지지였고, 일단 여기 전일 종가 부근 체크, 그 다음에 피보나치 당일 50% 체크하기 전에 2차 지지 체크. 그래서 요 부근 이제 체크하자 해서 시장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횡보를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익 추이 체크를 했고요. 요즘은 이제 현물이 바스켓으로 많이 움직이는 편이니까 프로그램 잘 체크해야죠. 이때 반등할 때가 프로그램 체크하면서 프로그램 주도에서 올라왔던 거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9시 53분에는 개인 위클리 콜이 많아서 콜옵션을 녹여야 하지만 시장이 균형을 맞춰가는 방법은 콜을 녹이는 방법 이외에 풋을 들어오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를 말씀드렸고요. 10시 11분에는 아침에 수급 대비 강한 하락은 삼성전자와 일부 덩치 종목들의 바스켓 움직임에 의한 변동성이었는데, 순간 2차 지지까지 페이크를 준 뒤 터닝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개선되고 외국인 선물 매도 개선세가 나오며 회복됩니다. 최근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작년과 같은 하방 세팅이 나타나지 않고 상방은 이미 블록딜 콜옵션 전쟁을 치르면서 강하게 끌어올린 뒤 쉬어가는 흐름이 2달 가까이 이제 관리 차원에서 나오는 거고 횡보가 되고 있는 겁니다. 10시 17분에는 이제 볼벤 이격 좁히는 시간으로 들어갔고요. 이제 피보나치 볼벤 상단 블루 노란 618, 50%다 촘촘하게 잡혔던 요 자리를 체크를 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쭉 내려서 10시 59분에 위클리 옵션 포지션 업데이트, 이제 외국인들 조금 이제 바뀌기 시작했죠. 시장이 진정되니까. 개인은 아직도 콜 옵션을 고집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외가 콜이었습니다. 금융투자는 외가 콜 매도였고요. 그 다음에 11시 17분에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요거 내용은 아까 전에 초반에 리뷰 영상 초반에 언급드렸던 내용이니까 패스하고 이것도 지금 일부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포지션 그래프 보는 법은 이제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거의 최신 글 부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시 29분 볼벤 이격이 더 줄어든 뒤 볼벤 상단 체크하고 하단 체크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 오늘 계속 볼벤에서만 왔다 갔다, 변동성이 굳이 크게 주어질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거 카페는 공개가 돼 있지 않아요. 혹시 네이버 카페 가입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검색 아무리 해봐야 안 나오니까 현재 영상에 댓글 고정 메시지 보시고 구독 인증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초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시 55분에는 볼벤 이격이 축소되고 이제 1포인트 언더까지 좁아졌습니다. 수렴의 끝은 발산입니다. 오늘 굳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느 쪽도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출렁임이 좀 더 나오는 발산 구간이 잡히겠죠. 근데 그것 또한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조금 이제 왕복하는 폭을 좀 넓힌 거지 결국에는 보고하자가 더 많았고요. 후반부로 갈수록 엔비디아 상승이 부담되는 숏 포지션은 이제 엔비디아 상승이 부담되는 숏 포지션 축소가 나오기 쉽고, 또 하락이 부담되는 롱 포지션 축소가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미결이 계속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되는 거죠. 선물 미결은 포지션 양쪽 축소에 의해서 계속 감소했죠. 그러면서 출렁이 범위가 지금 횡보 구간보다는 좀 더 생기게 됩니다. 해가지고 여기 지금 적었을 때는 여기 구간이니까요. 요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생겼죠. 근데 그래 봐야 엄청 커지진 않은 겁니다. 12시 19분 점심시간 부근에서 프로그램 소폭 개선, 외국인 선물 소폭 개선세가 있었습니다만 큰 변동을 줄 만큼의 전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정리하면서 이제 식사시간 들어갔습니다. 오전 것만 좀 살펴봤고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장세 판단에 대한 내용 그리고 1차 해석 정도를 올려드리는 건데 이제 매매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생반 정혜염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께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이고요. 이거는 피보나치 확장 자리로서 488.3, 476, 466.8, 456 체크하고 있고 고가는 445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437.5와 424.5 사이의 움직임인데요. 매물대 요 두 개의 매물대 사이에 432.5 라고 말씀드렸던 이번 옵션물 싸움 기준 자리 9월물에 걸린 싸움 기준점이 432.5였죠. 거기서 롱 포지션이 이기면 437.5를 체크할 거고 숏 포지션이 이기면 424.5를 체크할 겁니다. 옵션 만기까지 남은 주요 일정은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미국 GDP 다음날 그 다음날 미국 PCE 그다음 이제 다음 9월 초로 넘어가서 미국 고용 보고서 그다음 이제 9월 정기국회 이게 지금 순서가 비슷할 건데요. 9월 정기국회를 통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등의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424.5 밑에는 이제 지금 당장 볼 건 아니지만 움직임이 생길 때 이제 411.6 일원화 자리와 409 사이 401에서 400, 392, 383에서 385 자리를 순차적으로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런 매물 라인에 단계적으로 주목하되 장중 장세 판단 및 수급 변화에 신경 쓰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일봉상의 교차 빗각 자리 어느 쪽으로 힘을 받는지 주목하면서 힘을 싣는지 주목하면서 자 지금 일봉 보시면 위에서 내려오는 이 빗각 그 다음에 아래에서 올라오는 빗각의 교차 자리 못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좀 더 밀리는 힘이 먼저 발생을 했었죠. 어느 쪽으로 힘을 싣는지 주목하면서 외국인의 포지션이 어느 쪽으로 세팅되는지도 함께 체크해 봐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작년처럼 어떤 포지션도 세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 앞으로 나올 포지션 세팅하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현재 9월물을 포함한 이후에 9월물, 10월물, 11월물, 12월물 등 9월물을 포함한 이후에 옵션에 대한 블록딜은 7월물 때 차차월물로 들어온 관리 콜옵션 물량을 제외하면 자 여기 관리 콜옵션 물량 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외국인 풋옵션 매도 중심의 양매도 그리고 금투는 풋옵션 매수 중심의 양매수를 보이기에 외국인은 포지션 세팅이 되기 전까지 현재로서는 굳이 강하게 망가뜨릴 이유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에 그러나 이제 추세는 추세죠. 그래서 급등도 좀 지금 세팅이 안 되어 있는데 급등도 마찬가지인데 전체 추세는 상방이죠. 전체 추세는 그래도 상승 후 횡보니까 상승 쪽에 힘이 실려 있는 것은 추세입니다. 그렇게 8월 1일 급락 이후에 반등이 빨리 나왔고 8월 20일 급락 이후에 반등도 제법 빨리 출현했었죠.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이전 시간들에 비해서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85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1463억 매도 외국인은 9월물에서 단독 매도가 약 1조 500억 정도가 잡히고 있고요. 장기 선물은 매도를 유지하되 거의 중립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이제 KRX 단독인데요. 60억 매수가 나왔고요. 장중 2200억대를 매도했다가 되돌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23조 7천억 정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환율은 9월물 달러 선물 기준 1394.4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1253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중기 추세 빗각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 추세에 놓여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변동성 지수는 1.96% 하락한 19.97로 마감하면서 20포인트를 깼습니다. 하단 2평 지지가 뭉쳐있는 한 다시 돌리면서 회복하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는데 뭐 당장 그렇게 급해 보이지는 또 않습니다만 변동성 포인트 일정들이 좀 남아있기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한번 돌리는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